안녕하세요. RF Q&A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할 내용은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요. 패치 안테나를 이용한 원형 편파 안테나, 소형 안테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보통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PCB 기판 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CB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과 일체화 및 제작에 매우 용이합니다. 쉽게 할 수 있고요. 패치와 유전체 기판 그리고 이제 급전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패치 특징은 매우 얇은 금속체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 두께는 파장 대비 매우 얇습니다. 보통 PCB 기판을 주문을 하게 되면 원온즈에서 두께가 약 35 마이크로미터 두께 도체를 사용하거나, 좀 더 높은 주파수 같은 경우는 하프온즈라 그래서 약 18 마이크로미터의 도체 두께를 갖는 PCB 기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전체 두께인 경우도 파장 대비 매우 작기는 한데요. 보통 0.003 파장에서부터 0.05 파장 정도 사이에 사용하게 되고요. 유전율은 주로 2.2에서 약 12 사이의 값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테나 특성으로는 이제 방사 특성이 패치 안테나가 있으면 패치의 수직면을 향해서 방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빈폭은 급전선이 되는 입평면을 기준으로는 길이 방향으로는 약 120도, 그걸 수직인 H평면으로는 약 78도, 80도 정도의 3D 빈폭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임피던스 대역폭은 10% 이하의 비교적 좁은 대역폭 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 보여진 것처럼 PCB 하나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10%가 아니라 한 5% 이하의 매우 좁은 대역 특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이제 제작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치 안테나의 급전은 크게 마이크로스트립 선로 급전과 동축 또는 커넥터 급전,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라운드 사이에 개구면을 만들어 쓰이는 개구면 결합 급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를 이용한 경우 패치의 급전을 할 때 안으로 인서트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센터에서 옵셋해서 급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마이크로스트립 선로가 55mm니까 패치 안테나의 임피던스와 4분의 람다 임피던스 변환기를 이용해서 매칭하는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패치 안테나의 이 종단은 임피던스가 매우 높습니다. 선형 안테나 파트의 다이폴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센터가 전류가 무한대 전압이 제로가 되고, 양 종단이 전류가 제로 전압이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이 종단은 양쪽 끝은 매우 높은 임피던스 값을 가지고요. 이 센터는 임피던스가 제로입니다. RF 또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마이크로파 공학에서는 주로 선로 임피던스를 50ohm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패치 안테나 역시 센터의 0ohm과 종단의 매우 높은 임피던스 사이 어느 지점에 50ohm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 이렇게 삽입해서 들어가는 길이를 조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 끝에 있는 4분의 람다 임피던스 변환기인 경우는 50ohm과 패치 자체의 높은 임피던스 사이에 4분의 파장을 이용한 임피던스 매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동축 선로인데요. 보통 커넥터를 가지고 PCB 뒷면에서부터 패치까지 커넥터를 이용해서 급전을 하게 됩니다. 이 급전 위치 또한 센터가 제로이고 끝부분이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와 높은 임피던스 사이에 50옴 위치에 커넥터를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위에 선로를 이용해서 들어간 인서트한 이 위치와 동축 선로를 이용한 이 커넥터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구면 결합인데요. 이 경우는 패치가 있는 PCB가 기판이 있고요. 그 반대면에 급전 선로를 위한 PCB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PCB가 적층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패치 같은 경우는 전자파를 공간상으로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치가 있는 유전체 기판은 유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와 패치 사이의 간격이 충분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해요. 반면에 마이크로스트립 선로는 신호를 전달하는 데 목적에 있기 때문에 선로에 있는 에너지가 공간으로 빠져나가면 불리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위한 PCB는 높은 유전율을 갖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께도 낮습니다. 즉, 선로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선로용 PCB는 높은 유전율과 얇은 두께를 사용하고요. 공간 방사에 유리하도록 패치가 사용되는 PCB는 낮은 유전율과 두꺼운 PCB 두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구면 결합 안테나는 저손실 특성도 있지만 광대역성과 높은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급전선로 방식에 비해서. 그래서 선로는 크게 이게 안테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의 급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급전된 에너지는 여기 그림에처럼 대표적으로는 사각 패치를 가지고 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패치는 이렇게 방사 슬롯과 비방사 슬롯으로 나눠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방사 슬롯은 말 그대로 신호가 급전이 되면 패치에서 방사되고 있는 슬롯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방사 슬롯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안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상쇄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패치 안테나는 급전되고 있는 쪽에 하나의 방사 슬롯과 그 반대편의 방사 슬롯, 두 개의 방사 슬롯에서 방사가 되고요. 이 나머지 비방사 슬롯에서는 방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슬롯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슬롯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그라운드와 패치 사이에 있는 두 도체 사이의 갭으로 에너지가 방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롯이라는 표현은 그라운드와 패치 사이의 갭을 슬롯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중에 에너지가 방사되는 부분은 방사 슬롯, 방사되지 않는 슬롯은 비방사 슬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방사 슬롯, 방사 슬롯들은 요 패치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연구 분석이 필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패치가 사각 패치이기 때문에 사각 패치에서는 위의 그림처럼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치 안테나의 공진 주파수, 동작 주파수를 찾을 때는 크게 캐비티 모델과 전송선 모델 두 가지로 많이 찾게 되는데요. 사각 패치를 갖는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는 기본 공진 모드가 TM010 모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TM0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각 패치는 아랫면에 그라운드 면과 윗면에 패치가 있는데요. 이 모양을 잘라보면 약간 직육면체 모양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 중에 폭은 여기 화살표로 보이는 것처럼 전개에 변화가 없고요. 높이도 매우 낮기 때문에 전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길이 방향, L 방향으로만 전개가 반파장 공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M010 모드라고 하면
폭 방향인 W와 높이 방향 H는 변화가 없는 제로가 되는 거고요. 길이 방향인 L만 1차 공진인 반파장 길이를 갖는다고 해서 TM010 모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진 주파수는 이와 같은 수식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 투자율과 유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계산을 할 때는 전송선 모델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수식이 이제 안테나 교재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W라고 되어 있는 이 수식은 양호한 방사 효율을 얻기 위한 폭입니다. 설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테나를 설계한 뒤에 폭 W를 변화를 시켜가면서 임피던스 특성과 방사되는 안테나 게인 등을 확인해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고요. 길이는 공진과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길이가 위에 설명되어 있던 것처럼 길이가 약 반파장 길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패치의 방사 슬롯 부분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방사 슬롯 부분에는 이와 같이 전기장이 돌아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실제 패치의 길이는 반파장보다 이 델타 L 길이만큼 짧게 설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들을 보면 이와 같이 정리되어 있고요. 이 수식들에 대해서는 안테나 책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보다 자세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안테나 교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방사 슬롯의 모양은 이 빨간색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자리 효과, 프린징 필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필드들이 공간으로 나아가면서 근데 요 방향은 반대인데 두 필드 사이의 거리가 반파장 거리잖아요. 그래서 공간에서는 벡터가 썸돼서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고 실제로 패치 안테나는 이 패치에서 에너지가 방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방사 슬롯, 두 양 종단에 있는 방사 슬롯에서 에너지가 방사되는 에너지들이 썸해서 공간에서 합쳐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설명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를 설계할 때는 항상 이 방사 슬롯에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이고 두 방사 슬롯에서 나간 에너지가 공간에서 합산되어서 패치 안테나의 방사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패치 안테나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패치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원형 편파 안테나를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원형 편파 안테나는 말 그대로 전자파가 안테나를 통해서 방사할 때 원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전진합니다.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두 개의 급전을 갖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기본 패치 안테나 하나와 위상이 90도 차이 나는 또 다른 급전, 그러면서 두 개의 축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가장 기본적인 원형 편파 특성을 갖습니다. 이때 0도와 또 다른 두 번째 급전의 위상이 플러스 90이냐 마이너스 90이냐에 따라서 원형 편파 특성이 RHCP 우선의 편파 또는 LHCP 좌선의 편파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급전이 두 개가 서로 축이 되는데 대각선을 기준으로 보면 이 반대편들이 서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완벽한 원보다는 약간 틸트되어 있습니다. 피크점이.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4개의 급전 구조를 사용하는 겁니다. 4개의 급전 구조는 0도,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마이너스 270
또는 반대로 0도 왼쪽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180, 오른쪽이 마이너스 270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급전에 위상만 다르고 신호 크기가 같게 주면은 원형 편파를 만들 수 있고요. 완벽한 대칭 구조, 상하, 좌우, 대각선 전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원형 편파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있는 2개의 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대칭 특성이 있긴 하지만 2개의 급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전 선로가 4개의 급전을 갖는 경우보다는 좀 더 단순화할 수 있죠. 그래서 비교적 급전 선로 설계에 여유가 있으면 4개의 급전을 갖도록 설계하는 게 유리하시고요. 가장 완벽한 원형 편파를 만들 수 있으니까. 내 급전 선로에 대한 복잡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2개의 급전 선로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신 원형 편파에 조금의 손실을 감안을 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은 원형 편파 특성, 임피던스 특성도 매우 넓고요. 축비 대역폭 또한 매우 넓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급전 선로에 의해서 대역폭과 축비들이 모두 다 확장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앞에 2개의 급전, 4개의 급전은 모두 급전 선로를 별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체 시스템이 복잡해지니까 매우 심플하게 안테나를 만들 때는 하나의 급전을 만들고요. 대신 패치의 구조를 변경을 시켜서 동작 모드가 하나가 아닌 2개의 동작 모드를 갖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임피던스 대역폭은 원래 안테나가 공진이 하나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대역폭 폴이 이렇게 하나만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되면 임피던스 대역폭이 여기 실선처럼 2개의 폴을 가지고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 대역폭이 약간 넓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형 편파 안테나는 축비 대역폭이 아주 중요합니다. 축비 대역폭 같은 경우는 이 임피던스 대역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90도가 정확하게 발생하는 일부에서만 원형 편파 특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축비 대역폭은 일반적으로 단일 패치 안테나의 임피던스 대역폭보다 훨씬 좁아요. 그래서 단일 급전을 이용한 원형 편파를 안테나를 만들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이 매우 좁은 경우에 이제 활용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GPS 안테나 같은 경우는 안테나는 단순해야 되고 대역폭이 다행히 매우 좁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들을 활용해서 원형 편파 안테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형 편파 안테나를 단일 급전으로 할 때는 임피던스 대역폭이 아닌 축비 대역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의 소형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캐비티 모델처럼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길이 방향으로 반파장 길이를 갖도록 설계하는 게 일반적인 마이크로스트립 패치 안테나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 전기장 부분이 제로가 되죠. 이 제로가 되는 부분을 물리적으로 단락시켜 버립니다. 그라운드가 쇼트 되면 전기장이 제로가 되죠. 전압이 제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쇼트를 시키고 나머지 반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테나가 전체 반파장 길이였는데 가운데 단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안테나 길이는 4분의 파장 길이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피파, 플래너 인버티드 F 안테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역자 모양에 가운데 급전이 들어가 있으면 역 F 모양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버티드 F 안테나인데 패치 안테나 평면이잖아요. 평면에 F 모양이기 때문에 플래너 인버티드 F 안테나 해서 피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패치 안테나는 전류가 위 평면을 따라서만 흐르는데 이 피파 같은 경우는 단락된 파트에 흐르는 전류와 수평 부분에 흐르는 평면에 흐르는 전류 두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수직 패턴과 수직 편파와 대부분의 수평 편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경우는 정확하게 패치 안테나인 경우는 수직 방향으로 방사가 진행되는데 피파인 경우는 만드는 것에 따라서 약간의 사선 방향으로 피크 방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특성을 구현할 때 있어서 단락판의 폭이 항상 패치폭과 동일하지 않고요.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소형화 안테나들 구조를 찾아보면 아주 매우 다양한 모양의 피파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파 구조는 휴대폰처럼 휴대용 단말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안테나의 초기 모델이 되는 거고요. 선형 안테나에 살펴봤던 다이폴에서 모노폴로 변환된 경우와 유사하게 패치 안테나, 반파장 패치 안테나가 4분의 파장 피파로 변환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패치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급전이 되면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전류의 흐름을 길이를 길게 변환시켜주면 패치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운데 슬롯을 파서 전류의 흐름을 이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면 전류 길이가 길어져서 안테나 길이가 짧아지게 되고요. 또 한 방법은 가운데가 아닌 양쪽 비방사 슬롯 부분에 슬릿을 파서 전류를 가운데로 몰았다가 다시 퍼지도록 하면 전류의 길이가 길어져서 다시 안테나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 슬롯 파는 방법과 슬릿을 파는 방법은 패치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패치는 두고 패치 하단에 있는 그라운드에 이런 기술을 넣어서 안테나를 소형화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라운드에는 잘 그런 기술을 쓰지는 않는데요. 그 이유는 안테나는 만들게 되면 어딘가에 항상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 부착하게 되는 장소들이 대부분 금속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패치 그라운드도 금속체인데 그라운드에다 슬릿, 슬롯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금속체에다 붙이게 되면 그런 기술들이 모두 사용될 수 없는 현상이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근데 종종 그 금속체에 부착하지 않고 안테나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경우는 그라운드에 이러한 테크닉을 가하고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안테나는 수동 소자, 패시브 소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가 성능이 제일 좋고요. 소형화를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역폭도 좁아지게 되고 이득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화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소형화를 시켰을 때 내가 이득과 대역폭에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수 있는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소형화 안테나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네, 패치 안테나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